의원하고 안영환 전 의원 두 분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민과의 대화 우리 강화문 강당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장기표 전효 김영환 안영환 의원에게 다시 한번 힘내라는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이제 두 분 연설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소리 조형곤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장기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건 우리 조직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어머니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딸을 두신 분 있죠. 딸. 자, 딸을 낳으신 어머님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딸을 두신 어머님들, 딸 어머니 다 일어나. 아들만 낳았어요? 아들만 낳았어요? 아우, 딸 두신 분이 별로 없네. 딸을 두신, 예, 일어나 보세요.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실에 입각해서, 신문 보도에 입각해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살 박연미, 이분이 13살 때 자신을 강간하려 드는 강도, 그 강도가 13살 딸을 강간하려고 하자 엄마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13살 딸 보는 앞에서 엄마가 강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내 딸 대신 나를 범해라 이놈들아. 13살 딸 앞에서 그 강도는 딸의 엄마를 강간했습니다. 그 일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 민중이 당한 일입니다. 이 일을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이 일이 대한민국 여성단체가 무관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많은 인권단체가 입 다물고 있는 사이에 이 여성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3살 때 겪었던 그 일, 그 참혹한 일을 세계 만방에 호소했습니다. 세계 인권단체들이 분노했습니다. 세계 여성단체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년 전 2017년 12월에 조선일보가 그 일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날강도 같은 놈이 13살 딸을 강간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대신 강간 당해주겠다. 내 딸만은 건들지 마라. 이 일을 당하고도 국민들이 분노할 줄 모르고 언론에 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겪은 사람은 바로 탈북 여성입니다. 중국 국경지대에서 목숨 걸고 강을 건넜지만, 탈북했지만 김정은 치하에서 살 수 없어서 목숨 걸고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 북한 주민이 탈북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국 공안들입니다. 중국 공안들에게 걸리면 강제로 북송당하면 북한에 가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석 달만 그러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중국 교도소는, 아니 북한 교도소는 최악의 인권 침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강제로 북송당하는 탈북자들은 곧 죽음입니다. 그것을 중국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강제 북송시키고 개념 없는 대한민국 이 정부가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북한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지난 7월 31일 날 발견된 고 한성옥 모자 김동진 6살, 한성옥 42살, 이분은 역시 탈북자였습니다. 이분이 뉴스에 나온 걸로는 보면 2009년에 한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나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옥 씨에게는 이번에 굶어 죽은 6살 말고 1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4살 때 탈북했나?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17년 전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브로커한테 걸린 겁니다. 걸리면 지난 금요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탈북 여성들 중에 일부는 한 번에 5,000원에 섹스를 강요당하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그 일을 해야만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돈 17만 원에 중국인 가정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강제 인신매매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인권단체들은, 이 망할 놈의 여성단체들은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 원하지 않는 임신, 원하지 않는 출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서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여학생이 임신하면 학교에서 아이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학생 인권조례까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여성단체, 인권단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망할 여성단체, 망할 인권단체, 진보가 아니라 태보적이고 수구적인 인권 여성단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신대는 근로정신대를 말하는 것이고 위안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대협은 말은 정신대 문제라고 해놓고 위안부 문제를 다뤘습니다. 위안부들이 겪었던 참상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안부들은 대한민국이, 조선이 가난할 때 그들의 조국이, 그들의 왕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민비가 자기들 집안만 생각하지 백성을 돌보지 않았던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 신하들은 물론 자기 아버지한테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기에 태어났던 불행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위안부로 끌려갔고 국제적으로 그 정말 참혹한 상황을 겪었던 분들이 위안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일본은 31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정대협 등 여성단체들이 바로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똑바로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친일파로 몰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모든 언론들이 달라들어서 한 의원을 죽이니까. 그렇다고 그렇지, 그걸 그렇게 개념 없이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바로 이런 파탄의 원인이 한일관계 파탄, 국제관계 파탄, 대한민국 외교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탈북모자 아사사건 한성옥 모자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연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 한 번에 5,000원을 받고 섹스를 해줘야 되는
이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이것을 모르고 모른 채 하는 우리 국민들, 우둔한 우리 국민들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제북송 반대 모임을 추진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아니 전 세계 시민입니다. 전 세계가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애도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작 민족이라고 그러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팔려가고 여성으로서 당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순간까지 가는데도 우리는 나몰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아 탈북이는 거기 아무도 없나요? 라는 시를 써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내 친구가 죽어가요. 지금도 죽어가요. 거기 남한 사회에 아무도 없나요?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우리는 시대적으로 불량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냥 단순한 모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겪으면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수도 서울에 와서 한때는 잠시 사람답게 살았고 돈도 벌었는데 그 폭행하는 남편이 또 찾아와서 둘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또 차이고 폭행당하면서 장애아가 나왔고 그 장애아를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기관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하고, 그렇게 해서 탈북 여성이 쓸쓸하게 죽은 지 2달 동안 발견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자를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이 정부에게 살인정권이라 규정하고 문재인을 규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입만 열면 학생이 임신을 해도 출산권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좌파 단체들, 여성 단체들, 인권 단체들이 탈북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들을 박살내고 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월 7일날 저희 국민의 소리 상임대표 민계식 대표님, 공동대표 장기표 대표님이 공동장려위원장으로,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장려위원으로 애도 시민장을 통해서 9월 7일날 토요일날 교부 앞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부는 무연고자라며 우리가 장례를 하는데 시신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빈관 놓고 장례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 정부는 자기들이 당할 자기들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만 피해보자고 하는 비겁한 정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빈관을 놓고 장례식을 할지언정 여러분이
함께 슬퍼해 주시고 마지막 가는 길 애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은 탈북모자의 안타까운 굶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라! 사과하라!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도 분향소에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죽었다고 긴급대책을 세우고 분향소를 찾아가고 애도하던 그 문재인과 박원순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탈북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김정은의 배신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문재인이 김정은의 하수인이고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재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국민의 소리를 그리고 안전빵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주시고 지원해주시고 TV 자막에 나오는 한 줄 고 한성욱 모자 탈북 모자 아사 장려의 이름으로 10,000원씩 송금해 주시면 여러분 모두가 장려위원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으로 지켜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